반갑습니다. 식구 여러분. 가정 예배 웨비나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 화면에 이렇게 식구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정말 감사하고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의 지능과 기술이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에 대한 그래프가 급속도로 변한 것을 보실 겁니다. 변화의 속도가 최근래 100년의 발전이 4900년에 발전했던 내용보다도 엄청난 변화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기하급수적 제2곡선으로 변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1m씩 30번을 걸어가면 30m가 됩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걷는다면 1m, 2m, 3m, 8m, 16, 32 이렇게 30번만 걸어가면 지구의 8바퀴를 도는 10억 8천만 미터를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 중에서도 마지막 5걸음이 96%에 해당되는 총 거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상상만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가능하지 실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변화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플폰이 됩니다.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졌지요. 그냥 기존에는 전화기만 사용했었는데 여기에 컴퓨터 기능까지 사진 기능까지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지를 못했지만 요즘 우리가 느끼는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도표 보면 이것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내용에 영향을 받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변화를 보여주는 신뢰가 되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 기업, 사회 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지금 아직까지 큰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고민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예측했던 기업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보면 가정 예배나 훈독회 모든 것을 줌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나 훈독회는 우리 통일가의 전통이 있고 또한 통일가가 확실히 다른 데하고 구별되어지는 차별화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한번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서 종착이라는 것은 망하는 역사의 종착이 아니라 승리적 역사적인 종착점, 종교의 목적점입니다. 인류 문화사의 기척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톡짝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심각하고 귀한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혁명적이고 천주적인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훈독회를 통해서 훈독 가정이 완성됩니다. 가정에서 평화와 천국을 이루어서 가야 합니다. 지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는 종착점, 새로운 오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가정교회입니다. 승리적 역사적 종착점, 종교의 목적점, 인류 문화사의 기착점, 하나님 심정의 토착점은 어디냐?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 공영, 공의의 세계가 기필코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변화의 중심에 있고 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될 역사적 중심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혁명적이고 천주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원에서 사자와 소가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처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소는 사자를 위해서 초원에서 열심히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자는 소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렇게 준비해 준 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도 소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또 열심히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소도 사자가 사냥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풀을 뜯고 대접하고 사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것을 주장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올바른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이런 최선일수록 나중에는 최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나의 관점으로 바라봤지 상대의 관점, 또 상대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배려가 되었을 텐데 나의 관점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또 배려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통과 불통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통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소통은 정말 우리는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한번 이제 가정을 중심한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쓰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 뭐냐면 소통과 공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격체로서 개인과 구성원으로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소통과 공감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생의 4분의 3, 즉 75% 이상이 소통을 하려 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국제가정들 언어가 통하지 않았죠. 그러지만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접적인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500가정 때 임시 생활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국말도 모르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집 앞에 가면은 대부분 옛날에는 문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 노크를 하면서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선교사는 개조심시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패에 개조심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집이 개조심이 사시는 줄 알고 개조심시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국제가정들은 환경을 극복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편을 뭐라고 그럽니까? 남의 편, 내 말을 도통 들어주지 않는 남의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통에는 일방적인 소통이 있고 또 쌍방적인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감적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그 내용 자체가 어떠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한 그 사건 속에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의 사건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생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감정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야기를 해도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사건과 생각은 통하더라도 심정, 그 감정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최고의 무기는 입이 아니라 2개의 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생각을, 상대의 감정이 어떤가에 초점을 두고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적극적 경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의 말을 판단 없이, 충고 없이, 평가 없이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말 속에서 무엇을 파악하느냐, 그 깔려있는 감정을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읽고 그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면서 다시금 그 감정이 이렇게 알아주게 되고 공감을 해주게 되면 공감적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경청자는 상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감정에 집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의 욕구 불만이 물질의 이제 차별로, 물질에 대한 욕구로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정서상, 심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랑과 애정의 욕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자라면서 이 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하면 애정 결핍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한 애정을 받음으로써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인데 또 결핍된 이러한 애정과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의 내면 속에 정서적으로 사랑의 탱크에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그 아이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 가지만 그 사랑의 탱크 안에, 그 정서적 탱크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탈선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법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선은 느끼지 못한 그 사랑을 충족하기 위한 잘못된 결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은 인간 그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 자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첫 경험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사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또 자기에 대한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반복적인 형태가 사회적 관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제 남 앞에 서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못하고 의기소침해 나가는 것도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불가사의한 관계가 가정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처음으로 접하는 가장 소중한 관계이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가장 아파하고 가장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서 가장 흐트러지는 곳이 불가사의한 관계가 바로 가정이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TV 프로그램에 유명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죠. 표리부동이라고 해서 사회 일반 사건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프로파일러들이 나와서 그 사건을 설명하게 됩니다. 한 사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부모의 살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한 부부의 시신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게 토막난 채로 발견이 되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 부모가 없어졌는데도 가출 신고를 하지 않았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생이었는데, 근데 그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생을 나는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서 형사가 공동 범행으로 이루어졌구나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명문대생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부모로부터 빠가, 거지, 떨거지, 무지렁이, 싹수 노란 놈, 비인격적인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감정 스스로 굉장히 고립된 상황 속에서 허탈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 아이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학대받으면서 때리고 나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굉장히 가족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과 애정이 충만한 이러한 정서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언어가 다르면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나의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지금 다르게 이렇게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회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답니다. 격려의 말, 인정하는 말이 있고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섬김의 행위, 봉사, 스킨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부가 만났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부는 부인이 굉장히 잘 사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하면 남편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남편은 굉장히 자수성가한 형으로 그 다음에 맨날 같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돈만 갖다 주고 다시금 밖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원만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 이 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저 부인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상담소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남자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돈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죠. 그 선물에 있어서 그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그 부인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인에게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던 그 선물, 돈에 대한 내용을 이 남편은 모든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또 그 남편에 대해서 뭘 생각했냐면 나는 항상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소중했지만 남편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소통관 속에 보면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불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상대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게 될 때 오히려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말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 예쁜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직접적인 말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시간, 이거는 이제 서로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시간을 투자하고 사용하는 일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고 또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이라도 또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소중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충족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선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둡니다. 선물은 상징일 뿐이지 정말 거기에 준 사람의 마음, 그때의 느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주 작지만 섬세하게
상대를 위한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봉사나 희생도 또 스킨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쓰는 제1의 사랑의 언어, 상대방이 좋아하는 또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올바로 그 사랑에 소통을 하지 못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상대에게는 오히려 또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아픈 상처를 서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정말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 열매만을 바라보면서 열매만을 바라보고 현상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결심을 하지만 그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것도 정말 땅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과거의 경험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상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흉악파, 지존파라고 하는 청년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접근할 때 진정한 긍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고 상대에 집중해서 들어주게 될 때 서로가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순간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를 이해하고 또 그 삶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대상,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마음 깊숙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대화도 5가지 수준이 있답니다. 즉 5등급의 가장 낮은 단계 수준은 뭐냐? 엘리베이터급 수준입니다. 그냥 사람들 만나면 아무 의미 없이 안녕하십니까 그냥 말하고 그 다음부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 내려가잖아요. 이 단계의 대화입니다. 혹시 우리 부부들 중에 이런 대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왔어 하고 집에 들어가서 각자 사는 분. 그리고 4등급의 대화는 뭐냐면 사실 보고의 수준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로 그냥 마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듯이 보고하는 것. 자신의 감정, 생각, 판단이 없어요. 이러한 대화.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4단계입니까? 아니면 3단계 대화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또 판단을 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전하는 참다운 대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단계의 대화는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대화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분과 감정을 전하는 대로 그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가슴과 가슴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대화가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감으로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가 가장 수준 높은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우리의 모습을 치유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대화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나가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이 가장 가는 변화의 시대, 가장 종착점, 그 다음에 종교의 종착점, 인류 문화사의 기착점, 바로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참 가정의 이상을 실현한 모든 가정교회, 가정예배, 훈독회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소통을 통해서 참 가정의 이상을 이루고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서 하늘이 원하시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